초반 그 애들도 결국 실수하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벌려놓고 둬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이게 그런 거 생략하고 예, 이렇게 둬서 다짜고짜 싸움이 벌어지는 이런 형태도 이제 비슷합니다. 다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석을 좀 서로 외우고 두다 보니까 애들이 뭐 그런 변으로 두는 거를 알아서 둔다기보다는 그냥 정석을 외워서 두다 보니까 자연히 이런 게 이제 덜 나올 뿐입니다. 근데 자, 이게 벌렸죠? 벌렸는데 이제 포석으로 따지면은 흙은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될까요? 이 모양에서는. 네.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세요. 이게 내가 여기 둬서 상대가 다가오게 되면은 이게 또 이게 커 보이지 않습니까? 또 들어가는데 이게 굉장한 실수라는 거죠. 정수는 여기를 두고 이쪽을 이제 두면은 네, 뛰어나가고 네. 그러니까 여기 차지하면은 상대가 여기를 들어오게 됩니다. 이쪽을. 그럼 여기는 이제 나중에 들어가도 백이 못 잡습니다. 저 형태는. 빨리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기력에 따라서 이 웬만한 고급자 아니고서는 상대가 두면은 전체를 보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상대가 두면 예, 이런 현상이 뭐 무조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터득하게 되면은 이 바둑이 또 신세계가 열립니다. 이게. 여기 둬서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내가 어떻게 둬야 되나 고민인데 이쪽을 두게 되면은 이 상대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받은 질문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뒀더니 상대 여기에 두더랍니다. 저는 이게 왜 질문인가 좀 이해가 안 됐는데 그래서 그분 말씀이 어떻게 여기에 둘 수 있냐 그리고 도대체 백은 어떻게 둬야 되느냐 이게 질문인 겁니다. 그래갖고 백을 어떻게 두셨어요?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제 그분 하신 말씀이 여기를 처음에는 여기를 뒀더니 이제 들어왔더니 이게 안 잡히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안 잡히죠. 그러니까 안 잡히니까 이거는 쏙 알맹이가 뺏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두 번째는 요걸 뒀답니다. 요걸 띄웠는데 이 3-3을 들어오니까 요걸 잡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저거를 이제 잡는 방법이 없냐. 그러니까 너는 알고 있지 않겠냐. 이제 그런 거죠. 네. 하고 잡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러던 이제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 그러면은 협공을 해야 되냐. 네. 협공이 그나마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대부분 이제 뛰어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이렇게 두죠. 근데 이제 그분 말씀이 이거 또 뛰어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제 막게 되죠. 막았는데 네, 이쪽으로 뛰어서 정석이 됐답니다. 그래갖고 딴 데 손을 뺐더니 이쪽을 밀고 나왔더니 이게 곤마가 돼서 괴롭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걸 왜 손을 빼시냐 막아서 지켜 놓는 게 정수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떻게 이걸 지킬 수 있느냐 네. 어떻게 이거를 지킬 수 있느냐 내 사전에 수비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떻게 두는 게 정수냐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뭐 아시는 분들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걸 따라 두는 게 아닙니다. 네, 이쪽을 넓히셔야 반대쪽을 둬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랬더니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여기를 안 둘 수가 있느냐고. 네. 이런 모양은 굉장히 자주 나오죠. 이 형태도 있고 이렇게 되는 모양도 있고 항상 정석은 요즘 변으로 간 추세이기 때문에 이쪽에 오면은 다 따라두게 됩니다. 형태가. 자, 그래서 여기 모양에서 우선은 상대가 여기를 둘 때 반대쪽을 둬야 된다. 이게 일단 정답이고 여기를 상대가 두면은 따라 들어가는 건 가장 나쁜 수고요. 일로 반대로 둬도 됩니다. 굳이 이 모양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이 모양들이 프로들이 굉장히 많이 뒀는데요. 그래서 이제 프로들의 모양에서 이제 고바야시 구단이나 조치훈 구단 수법을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조치훈 구단이나 고바야시 구단이나 실리를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죠. 여기를 두고 여기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하면 흙이 양쪽으로 갈리니까 좀 붙이게 되죠. 여기를 두고 네, 호구자니까 넣을 때 네, 이렇게 둬서
이쪽 모양과 여기를 이제 동시에 차지하는 건데요. 근데 이 모양이 역시 승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네. 흙이 이제 큰 데를 한 번 더 두고 했더니 대체로 100의 승률이 너무 떨어졌고요. 네. 그래서 요 따둔 수 자체를 이제 안 두게 됐습니다. 요거를. 네. 자, 어쨌든 네, 요 애들도 이렇게 뒀고요. 이제 뛰어나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흙은 어떻게 둬야 될까요? 요 모양에서. 네. 오늘 아까 이제 여기 응용형인데요. 자, 요렇게 거꾸로 여기에 들어갔더니 뛰었다라고 보면은 자, 아까 첫 번째 바둑에서 나왔던 거 비슷하죠?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붙여놓고 네, 붙여놓고 뛰면은 여기를 노릴 수 있어서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요게 이제 위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네, 여기를 하나 붙여놓고 네, 넘어가면 안 되니까 넣을 때 네, 이쪽을 띄어서 역시 이쪽이 노려지니까 예, 백은 좀 모양이 어려워집니다. 이게 실전은 이렇게 해놓고 이게 들어갔을 때 나오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네. 여기 실전은 여기 둔 게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수죠. 아예 처음부터 3-3을 들어가던가 네. 아니면은 그냥 아예 안 두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이게 애들이 기억이 이제 단편적으로 나는 거죠. 이게 배우긴 배웠는데 언제 이제 하는가 이제 그런 거 잘 모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원래는 이제 벌려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만 놓고 얘기를 하면요. 요 모양은 지금 흙이 약점이 있습니다. 일단 약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형태는. 일단 약점을 찾는 것부터 먼저 해보시죠. 항상 이 모든 모양의 약점의 절반은 호구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여기가 호구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쪽 막으면은 넘어가니까요. 네. 요로 이제 두게 되면은 이 형태가 이렇게 두는 게 또 이제 맥입니다. 여기 맛보기로 하죠. 자, 그래서 여기 형태를 지키는 거는 여기 막았어요. 이런 경우 많으시죠? 일단 이렇게 딱 지키면 이게 좋은 수는 아닙니다. 원래는 예, 넓은 데로 가야 돼요. 이 선을 두는 건 좋은 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안심하고 있는데 이 좀 센 상대가 이거 내 집으로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에 또 콕 들어오네요. 이렇게. 넘겨주면 안 되니까 막았는데 돈이 막았는데 뛰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네. 너무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나보다 센 상대하고 둔다. 이 집을 짓기가 참 어렵습니다. 형태가. 네. 자, 요거는 이제 굉장히 요거 처리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네. 굉장히 좀 고급자 1급 이상 되시는 분 예, 받는 방법인데요. 요 형태는 일단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급들 바둑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일단 백이 요렇게 뛰어들고 흙이 차단하면은 요렇게 뒀을 때 요거 처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건 함정수나 그런 건 아닌데요. 이거는 이제 받기가 흙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요 정석은 많이 두시죠? 다른 데 가서 무조건 써먹으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무조건 통합니다, 이게. 네. 받는 것조차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만큼 복잡해서, 네. 우선은 이 돌에 붙입니다. 그럼 이제 젖혀 나오겠죠? 네, 젖혀 나올 때, 네, 여기를 끊지를 않고, 일로 이제, 여기를 끼웁니다. 이제. 그럼 이제 백이, 여기로 단수를 치고 빵따레만 하려 나오는데, 요거 이제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고, 둘 때, 여기 있고요.
그러면은 흑은 요 집이 생기고, 네, 은 요 도 5개 돌이 미생이죠. 그러니까 백이 이제 성과가 없는 건데요. 자, 여기서 흑은 약점이 있습니다. 2군데가 있습니다. 흑은 약점이. 자, 어느 쪽을 이어야 될까요? 이쪽인가요? 이쪽인가요? 네. 손을 빼진 못하죠. 네, 여기 두면은 이제 양쪽이 끊어지니까. 네. 근데 어느 쪽을 이어야 될까요? 네. 자, 여기는 공배죠. 네, 여기가 아니라 이쪽을 받아야 됩니다. 네. 자, 여기를 이제 지킨다라고 하면은 흑은 지금 지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어디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지금 자, 항상 이런 류의 약점이 바둑에서 수없이 반복되거든요. 네. 네. 항상 이 지점은 일단 정형은 그냥 꽉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력이 세지면 이제 호구치거나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죠. 요거는 항상 끊어질 때 처리를 정확히 해야 되니까 고급자의 영역인 거고, 정수는 네, 정확하게 그 지점을 거기 이어야 됩니다. 이 모양을 보실 때 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여기를 두고 한 칸 띄면은 네, 여기를 붙입니다. 어느 쪽으로 젖히든 상관없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제 띄웁니다. 이제. 네. 그리고 이제 단수 치게 되면은 그러니까 빵따냄을 주지 않고요. 그냥 일단 나옵니다. 네. 그걸 두고 네, 넘어가서 약점을 이어야 되는데 네, 이 모양이 되면은 흙이 다 지키고 이게 미생마가 돼서 이제 나쁩니다. 자, 백이 원래는 뭔가 지켜야 되는데 이제 손을 뺐습니다. 손을 빼면은 흙이 요 다음에 행마를 어떻게 할까요? 자, 공격을 어떤 식으로 할까요? 이 모양이. 자, 우선 요도가 이거 합체가 되는 걸 막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합니다. 이렇게. 요 들여다보고 해도 되고요. 항상 이 바둑에서 어떤 모양, 수없이 이 한 칸이 나오는 근접 지역은 위치가 바뀌지만 항상 행마는 들여다보는 게 이렇게 처리하고 끝나는 거고요. 자, 여기를 두게 되면은 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흑은 어떻게 둘까요? 그래도 다음 수를 맞추시면 상당히 또 고급자의 또 이 감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네. 여기서는 네, 이쪽을 씌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단수를 치게 되죠? 단수 치게 되면은 두 점을 버리고 네, 이렇게 막습니다. 네. 요거 잡아도 못 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1급이 3급과 1급의 가장 이 사고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돌을 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제. 못 버리면 느리게 되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공격은 끝나버립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대부분 이제 못 버리니까 여기에 둬서 이런 식이 되죠. 이런 식이 되는데 약점이 계속 뭔가 남으니까 이 형태가 흑도 약점이 남아서 공격이 이게 쉽지가 않죠. 이 형태가.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그 지점을 버려야 되는데 이게 자, 요 돌은 이제 끊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냥 패석입니다. 이제. 자, 실전에서는 네, 요 모양을 네, 이렇게 됐는데 이 어린 친구들이라 이런 걸 어렴풋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리는 했습니다만 끼우는 수를 이제 기억을 잘 못했고요. 그래서 이 빵따냄을 줘서 이 빵따냄과 아까 그 모양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흙이 막았지만 결국 돌이 몰려서 망한 결과가 됐고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백이 이제 벌려서 뒀는데 빵따냄 주고 이렇게 딱 되니까 흑을 잡은 애 입장에서는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불리하다고 생각해도 이 바둑을 천천히 짜야 되는데
이 보면 이럴 때 이런 식의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천천히 모양을 넓히거나 모양을 이제 천천히 차지하고 천천히 둬야 되는데 이걸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전은 이 돌을 한 번에 빠져나옵니다. 굉장한 무리수입니다. 이제. 근데 이게 또 잘 통합니다. 생각보다는. 실전도 백이 망했는데, 자, 그래서 백을 잡은 애가, 자, 여기를 뒀고요. 이렇게 나가니까 이렇게 막았습니다. 자, 이게 빠져나갔고. 자, 여기 형태를 보시면은 이제, 문제 3번인데요, 이게. 네. 자, 여기서 백은 이 공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제 첫째 판과 두 번째 판에서 지금 이제 동일하게 이제 주제를 삼는다라고 하면은 여기 들어왔을 때 처리 방법하고 내가 공격을 하고자 할 때 요거 하나를 지금 계속 빼먹어서 도로 잡힌다라는 겁니다. 자, 실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실전은 뭐 당연히 이제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도로 이제 잡으러 가죠. 근데 이제 백이 여기를 흙이 딱 여기를 두는 순간 백을 잡은 애가 갑자기 안색이 달라집니다. 네. 끊으려고 봤더니 끊어져서 도로 죽거든요. 그렇죠? 네. 하고 이제 백을 잡은 애가 이제 황급히 이때 발견을 합니다. 이렇게 이쪽을 그러니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역시 잡으러 갔더니 네, 이쪽을 두고 네, 젖혀 나가니까 여기도 약점이 있고 뭐 끊을 수도 없으니까요. 이 바로 이제 이미 공수가 이제 끝나버립니다. 결국은 잡으러 가다가 이게 다 잡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아까 1국도 그렇고 2국 때 뭐가 이제 중요하냐면 공격하는 측에서 자기 약점을 정리를 해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칸 사이를 억지로 끊으려고 하는 건 나쁘지만 어쩌지 하다 보면 끊어지는 수가 남죠. 네, 그러면은 여기를 지켜놓고 가야 되겠죠. 네, 지켜놓고 이으면 네, 두고요. 흙이 빠져나가면 이제 천천히 몰아가면 되죠. 근데 이제 가장 1국 때도 그렇습니다만 내가 뭔가 좀 잡을 것 같다. 조금만 하면 잡을 것 같다. 요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사실은 그때 내 도로 수비해놓고 가야 되는데 그때 막 몰아치다가 도로 잡힌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요 공격하실 때 이게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이게 특히 잡으려고 다 한 7, 80 정도 돼 있을 때 이렇게 내 약점을 찾는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 네. 요 마지막으로 그 문제 4번과 5번 요거 좀 한번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자, 백이 띄었고요. 이쪽을 두고, 네, 여기를 보자. 네, 백이 이렇게 된 장면이고요. 다음에 이제 백이 3, 3을 뒀습니다. 자, 문제 4번과 5번 한번 보시고, 흙이, 여기 모양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흙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모양과 4번과 5번이 조금 다르죠? 형태가. 저기 모양은 똑같고요. 네. 네. 여기서 지금 이 모양에서는 예, 일로 막아야 됩니다. 네. 살려주고 딴 데 둬야 됩니다. 딴 데 둔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없다고 보면은 여기 두시면 되고요. 만약에 보통은 다 걸쳐져 있겠죠? 걸쳐져 있고 이제 초반이 이제 마무리됐다. 보통 3, 3을 들어갔을 때는 이제 벌림이 끝난 단계니까 여기 두면은 넘겨주고 네, 이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5번 문제를 볼까요? 5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개 모양이. 자, 보면 이런 모양인데요. 네.
이때는 일로 막아도 됩니다. 이때는. 자, 100이 이제 살게 되죠, 여기는. 네, 100은 사는 거는 이제 피할 수가 없는데, 자, 아까 처음의 모양은 이쪽에 100의 모양이 좋아서 이 돌을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흑의 진영이기 때문에 흑이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자, 공격의 급소는 어디가 될까요? 이 형태가. 우선 편의상, 네, 여기는 이제 호구 자리니까 됐다고 가정하고, 자, 여기서 공격 급소가 어디가 될까요? 네. 자, 이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은, 내가 어디 둬야 될지 막연할 때, 그러니까 100의 입장, 반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100이 어디 둘까? 네, 지금 여기서, 여기 두고 옛날 공부했던 가닥으로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실 수 있죠.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공격을 항상 아래에서 위로 보내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쪽을 씌우는 게 공격 급소입니다. 거꾸로 100이 둔다라고 하면은 100이 여길 두진 않거든요. 네, 뛰어나가겠죠. 그러니까 적의 급소가 나의 급소가 됩니다. 자, 여기를 두고요. 100이 일로 빠져나가면, 자, 흑은 다음 공격 또 어떻게 시작할까요? 네, 항상 중앙으로 씌웁니다. 모든 기준이 중앙에서 이제 이쪽으로 몰아갑니다. 자, 여기를 두고, 자, 두면은, 여기서 이제 또 처리를 어떻게 할까요? 네, 네, 반대쪽으로 붙이죠. 이거 막 몰아가면 한 방에 씌우려면 안 되죠. 그래서 젖히고, 늘고, 만약에 이쪽을 이제 따라 두면은, 네, 중앙으로 씌워서 이제 포위가 완성이 됩니다. 100이 이제 눈치채고 나가면은, 네, 이쪽을 제압해서 모양을 확실하게 정리해 놓고요. 중앙의 돌은 100이 여러 번 둬도 한 번에 못 삽니다, 형태가. 네. 그래서 여기서 형태를 보실 때, 이제, 요게 좀 1번, 4번, 5번이, 이건 꼬마 애들 바둑에서 나오는데, 꼬마 애들에서도 좀 잘 둔 애들, 바둑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한 기준이 이 돌이 어떠냐라는 건데, 얘네들은, 교육을 어떻게 받냐면은, 이런 유의 모양에서, 이걸 막지 말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에 도전한 애들이니까요. 이쪽을 늘고, 네,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이게 100이 설령 살더라도, 흑은 이게 공격당할 대상이면 공격을 하면 되고, 공격당할 대상이 아니더라도, 여기 세 칸의 모양이 깨지더라도 나도 깨면 되니까, 예, 늘어라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바둑이 항상 100%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이 살짝 바뀌니까 얘네들이 배운 걸로는 여겨둬야 되고, 지금은 이게 안 맞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돌이 어떤 돌이냐, 네, 그 돌이 판단 능력이 있어야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른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아까 실제로 저런 모양이 실제로 나오시는 거는 마늘모 두고 이렇게 뛰어나가는 모양이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이렇게도 둘 수 있지만 3-3도 둘 수가 있습니다. 이 모양은 이제 100이 흑이 막느냐 차단하느냐. 많은 분들이 이걸 이제 중용의 도를 또 실현하신다고 이렇게, 네, 이것도 아니고 이제 가운데를 두시거든요. 근데 이 형태는, 이게 못 살아 있으니까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경우도 있죠. 그냥 띄어서 여기를 두고 이제 손을 빼는 경우인데 3-3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살아있는 집이니까 막을 필요가 없죠. 일로 막고 넘겨주고 다른 데를 둬야겠죠. 그래서 요게 살아있냐 못 살아있냐, 이게 요거까지 판단하시면은 기억이 이제 굉장히 높게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두시기는 어렵지만 요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싸움을 할 때 내 약한 돌이 있냐 없냐 그거는 꼭 판단하고 두시면, 예, 확실히 좀 차이가 나실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니요, 저